한국교회 양대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 총연합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미자립 교회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주요 교단들이 임대료 지원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중단된 가운데 교회와 노숙인 지원단체들이 급식 대신 음식 꾸러미로 지원을 재개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목회앤데이터. 오늘은 한국인과 개신교 목회자들의 정치의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 양대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 총연합이 오늘 담화문을 발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의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 총연합이 최근 일부 교회에서의 집단 감염과 관련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일부 교회의 집단 감염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키는 사건이 일어났다며 방역 당국과 국민 앞에 송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교회협과 한교총은 안전예배 수칙을 지키지 않은 몇몇 교회로 인해 국민의 우려가 증폭됐고 우리의 신앙이 지닌 공적 증언을 약화시키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적 대응을 불러왔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교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회협과 한교총은 집회 시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 확인하기, 2m 간격 유지하기, 교회 내 단체 식사 금지하기 등 다중집회 시설의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교회협과 한교총은 또 개척교회 등 작은 교회 어려움 살피기, 골목 식당 이용하기, 필요한 사람에게 마스크 양보하기, 헌혈 참여 등을 제안하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학교 개학에 맞춰 예배당 예배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교회의 방역 환경을 점검해달라며 자율적으로 감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회협과 한교총은 하지만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권한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 명령 대신 대화와 협력을 우선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교회를 찾아가서 방역 좀 해주고 협조해준다, 협조해달라. 그러면 그 교회들도 사람이 다 감정의 동물인데 좀 공문 하나 보내놓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방역도 해주면서 그러면서 좀 도와달라 하면 그 감동이 안 되겠네요. 교회협과 한교총이 담화문을 발표한 이유는 최근 일부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해 교회를 향한 비판 여론이 많아졌고 정부는 물론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 예배당 주일 예배를 온라인이나 가정 예배로 대체해달라고 당부했기 때문입니다. 교회협과 한교총은 교회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 교회의 협조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미자립 교회들도 임대료 등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에 처한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한 기독교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 임대료 지원 운동을 전개합니다. 백석총회는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나눔운동을 선포하고 미자립 교회 임대료 지원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3일 대구 지역 교회와 홀사모 등 교단 내 전염병 취약계층에게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한 데 이어 두 번째 진행하는 나눔운동입니다. 백석총회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데다 교회에서는 예배마저 중단되면서 미자립 교회나 상가교회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교단사나 전국 교회가 코로나 극복을 위한 나눔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월세를 내시는 미자립 교회 임대료를 이제 내주는 운동도 이제 함께 하고 있고요. 어렵지만은 조금 더 형편이 좋으신 분들이
어려운 분들 돕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사회적으로도 임대료 감면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상가 교회들은 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며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 총회 산하 교회들이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축도 미자립 교회 임대료 지원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아성은 최근 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미자립 교회 2천여 곳에 한 교회당 30만 원씩 모두 6억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도 코로나19 피해 구호를 위해 전국 교회를 상대로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합총회 김태형 총회장은 지난 2일 모금 개시와 함께 메시지를 발표해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국민들을 위한 기도와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김 총회장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고통을 극복해 나가자며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향해 새롭게 결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코로나19로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중단된 가운데 교회와 노숙인 지원단체들이 급식 대신 음식 꾸러미 지원에 나섰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노숙인 무료급식소 정나눔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 1월 말부터 2달 가까이 무료급식을 중단했던 나눔터가 오랜만에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더 이상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무작정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리에 보면은 노숙인들이 영양실조 그리고 먹지 못해갖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감염 예방을 위해 기존의 급식 방식에서 김밥과 라면, 빵, 커피 등을 담은 음식 꾸러미를 나누는 방식으로 방법을 바꿨습니다. 꾸러미를 나누기 전 철저하게 손 소독을 하고 발열 체크를 하는 등 방역에도 힘썼습니다. 들어보셨죠?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가급적이면 좀 멀찍멀찍 떨어져 있으세요. 나눔터는 매일 아침과 저녁 2차례 나눔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나눔터뿐만 아니라 전국의 노숙인 시설에서 음식 꾸러미 등 노숙인 급식 지원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음식 꾸러미 나눔을 위해 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과 음식 꾸러미 비용 1,7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통합총회는 무료급식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거리 노숙인과 독거노인들은 기본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모두가 내 가족이란 마음으로 함께 사랑을 나누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가정 보금자리가 없고 정말로 노숙인들은 식사도 자력으로 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해서 정말 사회가 올 수도 없게 있는 그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 단체의 그리고 합해서 이렇게 행사를 갖게 된 것입니다. 노숙인들은 그동안 무료 급식소들이 문을 닫는 바람에 끼니를 걸으며 배고픔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며 음식 꾸러미 나눔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아이고 어려웠지요. 밥 찾아다니기가 주는 데 없단 말이야. 고생들 해서 굶었어. 이제는 밥을 주니까 살만하지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소외 이웃들을 향한 지혜로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전해드리는 목회인데이터 시간입니다.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또 변화하는 세상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순서인데요. 오늘은 한국인의 전반적인 정치의식과 더불어서 개신교와 목회자들의 정치의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국민들은 한국 정치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과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요. 한국 정치에 대해서 만족한다 하는 비율이 16%, 불만족한다는 비율이 40%로 불만족하는 비율이 훨씬 높죠. 네. 근데 이제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치 상황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비율이 18%,
나빠질 것이라는 비율이 23%로 해서 향후에도 한국 정치의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밝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회에 대한 신뢰도 궁금한데요. 예, 우리 국민들은 그 정치인들이 모인 국회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네. 17개 사회적 기관 중에서 국회의 신뢰도가 20%로 최하위에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국회의 청렴도도 17%로서 17개 기관 중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가 여러 가지 사회적 세력의 갈등 관계를 국회에서 모아서 그것을 통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한다 하는 거에 대해서도 31%밖에 인정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국회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국민들의 이익은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이다. 그렇게 지금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 국민들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네. 동의한다, 즉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32%였고요. 동의하지 않는다 24%,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가 44%에서 동의한다는 비율이 32%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 현안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참여도 역시 좀 많이 떨어집니다. 네.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해서 주변인과 대화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72%로 높은데요. 이걸 제외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개진하는 그런 정치적 행위들, 이런 행위들은 한 10% 이하대로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불만과 불신을 가지고 있을 때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그 멀리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범위를 조금 좁혀볼게요. 개신교인들로 한정했을 때 정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심도를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개신교인들과 목회자를 좀 나눠서 보면요. 네. 정치적 관심도 좀 높게 나타납니다. 개신교일 평신도들은 한 80%의 관심도를 보이고 있고요. 목회자들은 94%로 나타납니다. 평신도들보다 목회자들이 정치적 관심도가 훨씬 좀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관심도가 때때로 발언으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목사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목사님들이 그 정치적 관심도가 좀 높다 보니까 네. 정치적 발언할 기회가 많은데요. 우리 국민들은 목사님들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조사 결과를 보면요. 목사님들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아예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비율이 48%로 나타나고 있고요. 교회, 설교 등 공식적인 곳에서 정치적 발언을 해도 좋다 하는 게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정치적 집회나 활동에 참여해도 좋다라고 하는 비율은 16%밖에 나타나지 않아서 목사님들이 사석에서도 정치적 발언을 좀 조심하고 특히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달라 그런 의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4.15 총선을 앞두고 좀 주목해봐야 할 결과가 아닌가 싶네요. 이번 통계가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교인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 활동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 같고요. 목사님들의 정치적 발언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총선을 앞두고 목사님들의 설교나 장로님이 기도해서 정치적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이런 건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이름으로 목회자들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상과 교회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모건대 학교가 코로나19로 고초를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신입생들을 위해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스크를 제작하고 노래를 만들고 있는 한 교인을 만나봤습니다. 모건대 학교가 대구와 경상도 지역 신입생들에게 위생용품과 학습도구 등 격려와 응원을 담은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저희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기에, 신학기에 공부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비품들을 넣었고,
권혁대 총장은 서신에서 모든 교직원이 신입생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개인 위생에 각별히 신경 쓰며 건강을 잘 지켜서 하루빨리 캠퍼스에서 만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대구 범어교회 이종일 집사가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대구 시민들을 위해 면 마스크를 직접 제작하고 응원의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취약한 어린이들이나 또 장애인들이나 특별히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두 개 이상의 병은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3, 4월까지는 계속 마스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사는 지난 2월 24일부터 한복 디자이너 아내와 함께 300여 장의 면 마스크를 만들어 대구 서구 지역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본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전북 전통시장 활성화 운동본부와 전북 CBS가 코로나19 경제 침체 회복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너무나 경제가 침체해서 우리가 외식하자, 일주일에 2번 이상 외식하고 또 택시 타기 운동, 버스 타기 운동, 또 장보기 운동을 이렇게 전개하자 해서 오늘 이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행사 참석자들은 상인들에게 마스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지역 주민들의 캠페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내일은 새벽까지 강풍이 이어지겠지만 다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